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취소 후 재공급되는 송파구 아파트가 청약이 떴습니다. 워낙 관심 있는 매물이고 지난달에 청약시장에 나오려고 하다가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이제야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연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할까? 내년 부동산이 정말 어렵다는데 여기는 안전할까? 등등을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간단한 정리와 주의사항,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가능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다들 아시는 송파구입니다. 냉정하게 송파구 끝자락이고 여기는 특급 입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한 동네지만 거여동, 마천동이라는 이 딱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정비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위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이게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재정비 사업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끊임없이 소음과 공해, 대규모 공사 차량이 진출입, 교통체증 이런 거는 좀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공사 차량은 어디든 다 다니는 거고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만 다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는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의 투탑을 이루는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이 있습니다. 여기도 1199세대 대단지이고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두 곳이 당분간은 이 지역의 시세를 끌고 나갈 텐데 가격을 한번 여기도 보겠습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현재 84제곱미터가 최저가는 16억입니다. 중층이고 판상형 구조가 지금 16억, 가장 기본이 되고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A타입입니다. 이번에 청약이 나온 거는 D타입, 일반 분양 D타입입니다. 타워형.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은 84C타입이 최저가가 지금 14억 5천만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이거 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상형이 아니고 타워형 구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4억 5천. 여기는 8월 달에 13억대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청약하는 내용을 잠깐 추려보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비밀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두 세대가 청약이 나왔습니다. 84C타입은 특별공급, 84D타입은 일반공급.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일반공급 여기에 몰릴 겁니다. 하나씩 나왔는데 84D타입은 확장비 포함해서 8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84타입 최저가가 현재 16억이니까 대충 7억 정도 차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16억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겁니다. 롯데캐슬이나 이 편한 세상이나 둘 다 거래가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신축급이라서 기존의 가격 변화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데이터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호가에만 지금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격인지 허수가 들어간 가격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일반 구축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꼭 여기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니까 여러분이 시세 차익을 예상하실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담합이 잘 된다. 자, 2, 3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의 담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또 네 맘이고 따로 우리 모두 여기 아파트 가격을 잘 유지합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 됩니다. 분양받고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은 잔금이 없어서 아예 여기에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사정이 급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호가가 잘 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매물 출현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복덕방 주인들이 여기에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신축 아파트, 재건축, 뭐 재개발 이 주변에는 부동산들이 막 전국에서 막 몰립니다. 타짜들이. 그 부동산들 중에 상당수가 그 신축 아파트 집주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일 겁니다. 누구보다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돈 되는 걸 그냥 둘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 동네 부동산이면서 동시에 집주인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아주 잘 방어해 줍니다. 그 방어를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집을 팔기 전까지만 방어합니다. 보통 집주인이면서 동시에 그 동네 신축 아파트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최고가를 찍고서 잘 팝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눈치채셨다면 바로 따라서 팔아야 하는 그 시기가 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눈치챌 만큼 아주 허술하게 그렇게 팔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은밀히 조용히 거래합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팔았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따지고 보면 뭐 나 집 팔아요 이렇게 소문내면서 집을 파는 사람이 뭐 없긴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올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내가 목표한 지점만 보기 때문에 정확한 눈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부동산 가서 아무리 그 동네 부동산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물어봐야 여기는 뭐 고평가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나한테 집을 안 살 텐데 부동산이 솔직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발품을 판다는 게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더 넓게 지역을 설정해서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내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송파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가 있으실 겁니다. 네, 송파하면 바로 잠실입니다. 송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는 당연히 잠실이 S클래스입니다. 그럼 잠실의 아파트 가격 동향은 어떤가?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 파크리오 여기 보면 전용 면적 84타입의 호가가 현재 18억입니다. 이미 여기 20억대 무너진 지 꽤 됐습니다. 지금 굉장한 여기도 하락 추세입니다. 물론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지만 뭐 6,800세대의 대단지 그리고 2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에 거기다가 또 초역세권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 가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9,500세대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송파역 초역세권이고 입지만 본다면 뭐 S클래스는 아니고 그래도 뭐 A급 정도라고는 우리가 불러주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역시 84타입 최저가는 지금 현재 18억입니다. 여기도 실거래가가 23억대에서 이루어지다가 17억대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지금 하향하는 그런 추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파크리오 18억, 뭐 헬리오시티 17억 이라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16억이 과연 맞는 가격인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찌됐건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이게 하락의 어떤 끝나는 지점인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이 부분 제 맘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좋은 쪽에 가정하는 그런 부동산 유튜버는 뭐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상상은 즐거운 상상은 모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나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가 더 가격이 떨어져서 15억대 14억대 막 이렇게 떨어졌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과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얼마일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얼마의 가격대일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이거를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청약을 그러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변두리 저기 강북의 이문 1구역, 장위 4구역, 중화 1구역, 뭐 여기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앞으로 나올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이 넘어가는데 뭐 더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곳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가격을 당분간 끝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송파구에서는 어쨌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단 조금 그 단기 시세 차익 이런 걸 누리시는 분보다는 5년에서 10년 정도 길게 호흡을 끌고 가면서 집값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텐데 이런 집값 하락에 동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고 또 쉽게 금리가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당분간 한 1, 2년 이상은 고금리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하우스 푸어라는 어떤 기존에 사라졌던 단어가 요즘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 패닉 셀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영끌족이 한참 집을 사들일 때 그때 패닉 바잉이라고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언제든 패닉 셀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 그리고 패닉 셀링 그런 시대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올 확률이 높은데 아직 시작 안 한 단계라는 점 지금의 포인트 꼭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최고가 대비해서 15% 20% 정도 빠진 상황 요렇게만 지금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쟁률은 어떨까? 모르긴 해도 여기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몇천 대 1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로또는 우리가 돈 주고 사도 1등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이거는 몇천 대 1이라고 해도 확률은 로또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 청약할 때 여러분 돈 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금적으로 너무 빡빡하지만 않다면 여기는 도전해 볼만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반 공급 일정은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일, 그리고 계약일이 11월 11일입니다. 계약금은 10%, 잔금이 90%인데 23년 1월 11일이 잔금일입니다. 계약하고 2달 안에 90%의 잔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금 운용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2달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